시작 총성을 울려주신 것이 바로 이 방입니다. 이 예배당이었고, 제가 저쪽쯤에 앉았던 그때 김민수 청년을 여기서 이제 처음 만났던 그런 기억이 나고, 그렇게 이어주셔서 3년 동안을 김민수 그 청년 회장과 함께, 본부장과 함께 지역에서 그 아스팔트 투쟁을 많이 벌여왔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3년 만에 다시 이 지역을 찾게 됐습니다. 오늘 장소를 제공해 주신 박건 목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때로 돌아가면 만약에 지금 있는 이 정도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미리 알았다면 제가 이 싸움을 계속 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랬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안 그랬을, 왜 지금까지 이렇게 뭐 잘 싸워왔는데 왜 그러냐, 이런 걸 말씀하신다면 그동안에 지내왔던 생활들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미국을 2차례 다녀오고, 집에서도 참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고, 다음에 이제 사회적 명성이나 이런 걸로 볼 때는 KBS 9시 뉴스 앵커의 대통령 대변인 했던 그런 저의 이미지가 이상한 얘기를 막 꾸며서 하는, 무슨 시체말로 또라이, 정신없는 사람, 음모론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이제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사실은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지만, 가장 크고 정확하게 판결을 내려줄 사람은 바로 대법원의 대법관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큰 기대를 갖고 6개월 안에 끝내야 되는 재판을 27개월 동안이 계속될 동안에도, 27개월 동안이나 계속될 때도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7월 28일, 지난해 7월 28일 날 우리의 예상과 기대를 저버리고 부정선거는 없었다 라기보다는 하여간 이 재선거를 할 수 없다, 부정선거가 있으니 선거를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그 기각한 것은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고, 한참 동안 제가 그 충격에서 벗어나기 힘든 때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아이고, 그 결과가 그렇게 될 거라고 알았으면은 내가 3년 전 여기 와서 이렇게 시작을 했을 때 그걸 알았다면 계속 부정선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투쟁을 계속 할 수 있었을까, 뭐 인가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나 반대로 지금 우리가 이룬 성과, 함께 이룬 성과를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 싸워온 것이 잘했다, 다시 돌아가더라도 또 싸울 것이다, 이런 마음도 듭니다. 왜냐? 지난 3년여 동안의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시련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이 좀 떨어졌다고 생각할 때 이 북한의 해킹 사건이 이렇게 드러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다음에 제가 싸우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당신이 지금 싸우고 있는 적을 아느냐, 이 적이라고 생각하는 중앙선관위원 혹은 중앙선관위원회에는 깨끗하고 중립적이고 다음에 국민들의 세금을 받고 일하는 훌륭한 공무원들인데, 당신이 왜 뭐 있지도 않은 혐의를 갖고 그들을 흠집내려 하느냐, 이런 이제 말씀드리고 반응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분명히 알았거든요. 그들은 그렇게 옳은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모든 부정선거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러니 거의 주범급으로 함께 일한 사람들이다, 이런 것을 아주 처음 초기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었던,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그들의 민낯을 지금에서야 국민들이 이제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장관급, 차관급인 사무총장과 차관이 지금 물러났고, 이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에 또 한 명의 장관급인 상임선관위원이 바뀌었고, 다음에 이제 오늘도 지금 그 자리에서 오는 중입니다만은 노태악이라고 아주 이 부정선거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재검표를 하러 갔을 때 이 참관인, 관리관의 도장이 없는 이 투표용지가 8장이 발견됐는데 그 8장에 도장이 없으면 그 무효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고 이거는 뭐 투표함에 있었으니까 유효다라는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했던 그 사람, 그 노태악, 이제 그런 사람들의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좀 싸움을 이제 우리가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들어온 겁니다. 이제 노태악 한 사람만 없어진다면은 이 부정선거의 진상 규명을 강력하게 막고 있는 선관위원회로 완전히 뒤집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왔기 때문에 비록 사람이 할 수 없는 짓이었지만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 저울을 속이는 선관위원들, 선거의 결과를 속이는 사람들의 이제 벌을 주기 위한 그 소명을 저희들한테 주셨는데 여기까지 이제 끌고 올 수 있게 하신 그걸 생각한다면 3년이란 세월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싸웠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라는 다큐멘터리는 만들어지는데도 주님의 은총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싸움을 3년이라고 봤을 때 3년의 한 반쯤 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1년 반. 1년 반쯤 되는 시기에 이제 힘이 좀 들고 미국도 갔다 오고 갔다 왔으나 사람들 이제 이렇게 깨이지는 않고 그런 상황에서 좀 지쳐 있을 때 제가 아는 유명한 정치인 한 분이 저를 이 청와대 근처에 있는 복집으로 태진 복집이라는 복집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내가 이렇게 힘든 걸 아시고 그분이 용기를 주기 위해서 저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그분이 아주 온화한 분이고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미국 그 변호사 자격을 유학생으로 따서 미국의 로펌에서 파트너를 한 아주 그 굉장한 기록을 가지신 분이신데 그분이 저를 보고 화를 내셨어요. 짜증을 내면서 하는 말씀이 네가 뭘 안다고 부정선거 얘기를 하느냐. 다음에 부정선거가 좀 부실했다 그러면은 네 지역구의 일이나 얘기할 것이지 왜 4.15가 뭐 전체가 부정선거라니 헛소리를 하느냐. 너는 지금 한국인의 지식인층에서 영어로 했어요. 조크다 조크. 그러니까 농담거리다. 농담, 우스개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랐어요. 한 20여 년 동안 같이 알아온 그분은 온화하고 항상 제가 어려울 때마다 저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건 부정선거라는 증거를 몇 개를 대려고 했는데 전혀 듣질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니 4.15 선거 전에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여론조사에서 국힘당이 질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지성인이라면 여론조사 결과까지 못 믿는다는 얘기는 하지 않겠지?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억울한 채로 이 조금만 더 논쟁을 하면 이 사람과 지내왔던 20여 년의 관계가 완전히 사라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참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아니 정말로 그렇게 믿는다면 당신이 잘하는 게 KBS 기자로서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그랬으니 다큐멘터리 한번 만들어 보든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이 분한 마음이 끌어올랐습니다. 분한 마음이. 그 사람이, 그분이 식자층, 우리 여론 주도층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파의 신문을 가진 신문사 사주, 그 레벨이라는 걸 알거든요. 저랑도 잘 아는 그런 분들이 너를 지금 또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분이 올랐습니다. 화가 났어요, 속으로.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면 좋다. 내가 그 다큐멘터리 한번 만들어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당신들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박수가 사실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그 자리가 끝난 다음에 나와서 제가 차를 타면서 유튜브를 했는데 너무 분해서 울었어요. 너무나 속상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날 몰라주나 이런 생각에 막 울분을 터뜨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제가 방송을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나가서 KBS에서 제가 다큐멘터리 굉장히 잘 만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방송 대상도 2번이나 타고 그랬던 사람이라서 그걸 시작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같이 하기 위한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감독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촬영 기자가 필요하고 이 옆에서 도와줄 작가도 필요하고, 그래서 서너 사람 팀을 구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구해야 되는 사람이 PD예요. 그래서 PD를 직접 만나보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는 소수의 의견, 음모론이라고 해서 옛날에 알던 민경욱과는 지금 변한 민경욱이라고 생각해서 함께 일을 하기를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좌절하고, 그다음에 작가들을 부르려고 했더니 작가들도 다 발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KBS를 지낸 전 사장께 이 당신이 다큐멘터리를 만들던 PD 출신이니까 혹시 후배들 중에 함께 일할 사람을 좀 구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분도 뒤늦게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손 놓고 있는 사람이 없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손이 무뎌졌고 지금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들 바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라고 좌절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왜냐? 우리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는 이 싸움에 이 우파면서 또 기독교인이면서 자유민주주의 제도, 시장경제를 아주 꼭 붙들고 있는 훌륭한 여인이 있습니다. 김미영이라고 VON 뉴스의 이제 대표를 맡고 있죠. 그분이 언제 좀 만나자고 그래요. 그래서 만났더니 얘기를 하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감독도 구해놨고, 예? 다음에 투자자도 구해놨고, 다음에 함께 일할 조감독, 이런 사람들을 다 구해놓은 거예요. 촬영하는 사람. 예. 그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혼자 하려고 했을 때 되지 않았는데 제가 혼자 모색하는 것을 이분이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제 보면 부분적으로 나옵니다만 Follow the Party라고 중국의 영원 근당주, 영원히 당과 함께 가자라는 중국 공산당의 모토를 발견해내는 과정, 수학적 과정을 보고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 그룹의 그 자제분께서 미국에서 수학 교수를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저렇게 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보면 안 된다.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생각에 큰 돈을 쾌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를 하기로. 그런 다음에 그 투자가 있으니까 감독을 모셔왔는데 그 감독이 김덕영 감독이에요. 근데 그 김덕영 감독은 김일성의 아이들, 6.25 전쟁에 북한에서 있었던 전쟁 고아들을 저쪽 동유럽에 전부 다 입양을 시키고 그랬는데 이게 이 사람들을 가만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서 김일성이 다시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날을 함께 보내고 외국 사람들과 보내고 동유럽이 좀 서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못 사는 나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북한보다는 풍요로운 곳에서 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래서 친구들과 우정을 쌓았던 혹은 누구와 결혼도 했던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북한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겪는 괴로움, 다음에
동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겪는 저 어려움, 그리움 이런 것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만든 그 다큐멘터리가 로마 국제영화제의 다큐멘터리 부분에 최우수상을 받습니다. 그건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 사람이 영입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함께 일하겠다고 이렇게 했고, 다음에 그 연극 배우, 연극 감독도 와서 함께 일을 하겠다고 했고, 다음에 너무나 놀라운 것은 여러분 디즈니랜드에서 만드는 디즈니 회사에서 만드는 영화, 만화 영화를 쭉 보면 영화가 좀 저 만화 영화가 요즘 실제 있는 물건 같이 이렇게 잘 훌륭하게 이제 구현이 되죠.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자막들이 올라오는데요. 이 영화에서도 자막이 올라오겠지만 그 자막을 보면 김, 이, 박, 최, 유, 림 이래가지고 성이 한국인 성이 많습니다. 한국인 이름이. 그건 왜 그러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손재주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 제작을 디즈니에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림을 그리는 실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 하청을 받아서 하는 그 훌륭한 인재들이 많죠. 그 중에 가장 큰 업체의 한 분과 우리가 같이 그 계약을 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있어요. 애니메이션이 만화 영화인데 만화 영화 그냥 바보 같은 그냥 이런 게 아니고 성의 없는 게 아니고 우리 백설공주 말고 요즘에 나온 뭐가 있나요? 그런 인어공주 같은 그런 노틀담의 곡주 이런 것 같은 최고 수준의 만화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과 또 연락이 돼서 그분들이 지금 다큐멘터리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걸 알았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이제 제가 쌓아온 것을 이제 취재를 하고 제가 이제 인터뷰를 길게 하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연설하는 것을 찍고 해서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김덕영 감독이 이 다큐멘터리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이제 만든 다음에도 이제 역사가 있었는데 다큐멘터리를 이제 완성도를 높여서 이걸 로마 국제 영화제 같은 데다가 영화제를 출품을 하자. 왜냐하면 이쪽 사회에서는 이 영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걸 여기저기 찾아서 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일단 만들어서 조용히 국제 영화제에 출품을 하면 거기서 상을 받으면은 짠 하고 대한민국의 4.15 부정선거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가 이렇게 상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듣게 돼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서 영화관에서도 보고 최초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김미영 원장하고 저한테 어떤 이제 생각이 들었냐? 이거를 대한민국에 퍼뜨릴 수 있는 방법을 달리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4월 15일 4.15 부정선거인데 올해 4월 15일이 4.15 부정선거가 일어난 지 3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작 기일을 좀 앞당겨서 4월 15일 날 완성을 해서 그거를 다른 지역이 아닌 국회 안에서 국회에서 한번 이걸 시사회를 열어보자. 그러면 국회에서 열면은 지금까지는 이 변두리에서 얘기되는 음모론이었죠.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건 믿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랬는데 그거를 여의도 한복판에 그것도 국회 안에서 열게 된다면 이게 주는 파급 효과는 클 것이다. 그런 생각에 그걸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추진했는데 어려움이 많았죠. 그런데 그게 결국은 관철이 됐어요. 관철이 돼서 이 국회 안에서 이런 걸 하려면 행사를 하려면 국회의원이 소개를 해야 합니다. 근데 몇 번을 했는데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런 고생 끝에 한 분의 국회의원께 이제 그 진심이 전달돼서 그분이 국회의원회관에 이 회의실을 이제 빌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 크기보다 좀 작은 크기의 회의실, 소회의실에서 소강당에서 우리가 시사회를 가졌죠. 그래서 시사회가 이제 불붙듯이 들불에 불이 붙듯이 인천, 부산, 대전, 대구,
춘천, 뭐 속초, 여기 의왕, 서울, 그다음에 저 가평, 뭐 할 것 없이 이렇게 막 이제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영화는 많은 사람들의 꿈, 많은 사람들의 생각, 많은 사람들의 투쟁이 하나로 모아진 결정체입니다. 지금 요게 시작이 되니까 제 2편이 바로 이제 준비가 돼서 2편이 제작 중에 있습니다. 2편의 원고가 다 됐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림은 그러니까 화면 입히는 편집 작업이 반쯤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한 달쯤이면 한 달 남짓하면 제 2편 다큐멘터리를 또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니메이션은 더 폭풍적인 그 반응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화질도 그렇고 다음에 만화 영화가 주는 감동이 있고 다음에 그거는 뭐 세대를 아우르는 다큐멘터리가 될 테니까요. 그것도 있고 연극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 많은 이제 저술 활동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시작이었다. 그러나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진 거 아시죠? 그런데 그거를 뭐 새벽에 뭐 없는 좌석도 막 팔고 그래서 지금 6만 명이 봤다 그러면서 거기서 스톱이에요. 근데 이거는 15만 명이 봤습니다. 벌써 15만 명. 15만 명이 봤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죠. 보면 부정선거가 있었구나라는 확신이 분명히 드는 거예요. 제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얘기를 하려면 1시간 반씩 얘기를 해야 되는 거, 다음 사람 오면 또 그 사람한테 1시간 반 동안 얘기를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 이랬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잘 다듬어진 그런 내용이 이 하나에 전부 다 들어가 있다. 그러니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그래서 이 진실을 이제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옛날에 다 말로 하고 데리고 나오고 그다음에 그 뭐 저 집회에도 데리고 나오고 그랬어야 했는데 이제는 시간이 있을 때 이걸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눈다면 부정선거의 실제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이것을 만끽하는 방법을 이제 인사들도 하시겠지만 저 정말 우리 그 최기식 위원장님께서 여기 나와 주시고 서성란 우리 저 도의원께서 와주셨다는 것은 맞죠? 제가 이름을 맞게 예,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현직에서 뛰시는 훌륭한 정치인들께서 여기 와서 이걸 보신다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와서 시사회, 국회 시사에서 보셨던 국회의원들만큼 현직에 있는 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보신다는 건 큰 의미가 있을 겁니다. 오늘 다 못 보시더라도 나중에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고요. 이거를 이제 보시는 거는 보시면서 이제 보시는 만끽하시는 방법은 화가 나면 소리도 지르고, 그다음에 좋으면 하하고 탄성도 지르고, 아니면 훌륭하면 박수도 치고 이렇게 함께 보시는 게 이 다큐멘터리의 내용을 만끽하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이거를 보고 그런 평가를 내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잠깐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민교옥을 위한 다큐멘터리다. 그건 턱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마 여기 보면 제가 스토리를 쭉 끌고 가고 다음에 제가 나레이션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또 다른 분들이 나오지 않고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누군가는 얘기를 끌고 가야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등장을 하고요. 다른 사람들도 훌륭한 사람들 많습니다. 이게 저 변호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 나레이션은 제가 KBS 9시 뉴스 앵커를 했으니까 얼굴은 우락부락해도 목소리는 좋거든요. 그래서 목소리를 이걸 하면 좋은 영화는 이 읽어주는 사람한테 몇 천만 원도 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니까 그냥 공짜로 제가 그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나레이터라고 생각을 해서 읽은 거예요. 무료 봉사를 한 거죠. 그러고 또 뭐 누구는 안 나오냐 이런 말씀들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 영화는 사람을 위한 영화가 아닙니다. 사람을 재료로 해서 부정선거가 어떤 것인지를 정말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다큐멘터리라는 것을
생각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소 길어졌지만 제가 여러분 만나기 너무나 반갑고 감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즐겁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좋은 영화를 우리가 사적으로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어서 국민 의례를 합니다. 이 영화를 보기 앞서서 전체 의기를 보시고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1절만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애국가 1절 하겠습니다.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도의회 의원이신 서성란 의원님 나오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세상에는 왜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보라고 하고 긍정적인 걸 우리는 계속 다루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지금 선거가 부정했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는데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리고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 역할들이 결국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우리는 옳은 것만 옳다고 하는 게 바른 게 아니라 잘못된 것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도 옳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민경욱 우리 대표님 비롯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알리는 거 우리는 좀 안 좋은 건 숨기고 싶고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선거,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이 선거가 부정이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민주주의가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희 한 5년 전인가요? 우리 이렇게 대표를 맡고 있는 이영하 목사님하고 세상에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가 각자 무슨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 이영하 목사님은 이런 일의 대표로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고 저는 또 의회에 나가서 또 이렇게 의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 또한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도의원이 됐다면 이 선거라고 하는 건 우리의 일할 일꾼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일에 이렇게 하나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같이 힘써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많이 도의원님도 계시지만 우리 서성란 의원님을 보시면 의왕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의왕이 배출한 도의원이십니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또 한 분입니다. 의왕에 사십니다. 우리 이웃에 사시는. 그런데 전 세계 챔피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너무 뜨거운 분이라 이번에 특별히 모셨습니다. 홍수환 챔피언입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건강하시죠? 네. 얼마 전에 감기가 걸려서 좀 어려웠습니다. 네. 한 번 더 진찰해서 더 나빠지면 코로나 검사를 해보자. 코로나 아니고요. 저로서 이렇게 이런 귀한 자리에 제가 이렇게 내 뜻을 밝힐 기회를 주셨다는 그 좋은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 민경욱 전 의원님을 굉장히 좋아해요. 권투 이야기하면 굉장히 독종이죠. 독종. 웬만해서 그 포기를 안 하는 참 좋아하는 사람. 또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 자기가 그 디테일하게 다 연구했던 거를 저한테 굵은 책자도 주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할 일이요. 나는 내년에 뭐 24년도 선거를 또 한다 그러는데 아주 기분 나쁜 거야. 이거 밝히지 않고 24년도에 뭐 또 선거하면 뭐 합니까? 이게 뻔한 일 아니에요. 나중에 제가 이제 민경욱 의원님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지만 얘도 그냥 69대 31로 숫자 발표만 한 것 같아요. 투표정이 다 소용없고. 거기에 우리 온 국민이 그냥 놀아난 거예요. 우리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 이상한 괴짜 옮기는 거 그거 잡으려고. 솔직히 저는 이봉규 거기에 나가서도 이야기했지만 아니 투표함이 왜 옮겨집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투표함이 옮겨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공정선거가 안 되면 우리로서는 우리 후손들한테 똑바로 밝히질 않는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올바른 교육 또 너의 조상들이 너희를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고 진실을 밝혀내는데 힘을 썼다는 그 말 한마디도 할 자격이 없습니다.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부정선거는 뭐 다 저는 얼마나 그 민경욱 그
저 의원님께서 그 대만에 가갖고 그 선거 그 걔네들이 진행하는 그 방법을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저거 내가 이봉규 이 유튜브에 나가서 한 이야기를 어떻게 민경욱 의원님이 하시나? 제가 그랬잖아요 그때. 아니 선거함이 투표함이 왜 옮겨지느냐? 우리 정말로 끝까지 싸워서 밝힐 건 밝히고 넘어가야 민주주의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 이겁니다. 복싱으로 이야기하면 아주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4회전 6회전도 안 뛰고 10회전 뛰겠대. 그런 애들이 지금 국회에 있다고요. 네? 지금 이 부정선거 때문에 이 뽑힌 아이들은 솔직히 내 자랑이 아니라 영어 소문자로 어떤 게 Q고 어떤 게 R인지도 잘 모를 거야. 그런 애들이 지금 국회에 있어요. 얼마나 일을 못하면 밑에 8명, 9명 일꾼들을 둡니까? 자기가 일을 해야죠. 자기가 일을 해야지. 네? 저는 민경욱 의원님 정말 나는 서포터고 그 요번에 미국에 가서도 그렇게 고생하는 거 보고 내가 애들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 한번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피곤한 줄을 알아요. 네? 거기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지. 그런데 이게 내가 정말 또다시 놀라는 그냥 American English pronunciation이 너무 좋아. American English 그 pronunciation 그 발음조차가 너무 좋은 거야. 솔직히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보다 나 훨씬 나. 네? 그런 실력 있는 사람이 우리의 국민을 이끌어가는 올바른 정치인이 될 때 이 나라는 바로 되는 거고 다시는 타민족에게 지배받지 않는 민족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도착해가고 예수님 선교사들이 도착해갖고 그 이후에 우리가 얼마나 불과 120여 년 만에 우리는 얼마나 장족의 발전을 했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 국민은 예수님을 믿어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궁한 국민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겨서 이북에 있는 애들 그 동포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 동포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세습이 3명의 세습이 나쁜 거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최고지 어떻게 그놈들이 최고여갖고 세습을 하면서 하나님 자리는 내려놓고 지들이 앉아 있습니까? 똑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되고 기독교 제가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은 기독교는 정의를 위해서라면 기가 막히게 독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충성의 마음으로 정말 끝까지 밝히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이 챔피언 기계가 아주 못을 잡았습니다. 박수 다시 한번 박수. 그리고 곧 밝히겠지만은 큰 일을 합니다. 이번에 홍수환 국민체육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도 그 일에 앞장서고 있는데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영화 시사이기 때문에 축사를 부탁을 딱 3분만 이렇게 했는데 한 분이 오늘 부득이한 사정을 못 오셔서 바로 이제 내빈 소개로 들어가고 그리고 영화 상영으로 가겠습니다. 내빈 소개하는 이유는 이분들을 여러분 격려해 주셔야 앞으로 이 선거 부정을 막는 일에 앞장서실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 이름만 부르고 나머지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최기식 우리 국민의힘당 당협위원장 오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꺼번에 박수는 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경 목사님, 그다음에 우리 본 예전교회 장소를 빌려준 박건 목사님, 네. 그다음에 김영식 의왕시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님, 그다음에 김영일 기행목 회장님, 노요한 우리 진리수호 연합 대표님, 김영신 국가련 대표님, 네. 잠깐 일어서서 박수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마규 부방대 경기도 위원장님, 서혜성 부방대 경기 1 중부권역위원장님, 그다음에 장래인 자기 자유노조, 이거는 이제 건전한 노조 위원장님, 또 자유마을 분포의왕과천 관리하시는 책임자이신 전은건 목사님, 예, 있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로. 그다음에 박상문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총장님, 또 한미동맹 이승만 재단의 노영희 이사장님, 우관용 공동대표님, 김양수 전시현 공동대표님, 예. 잠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박수로. 또 국제적으로 전산 전문가이십니다. 윌커슨 박사님, 그 다음에 이성재 시흥시 부방대장, 권태석 사무총장님, 이웅로 상임부회장님, 호승순 상임부부님, 그 다음에 박찬경, 그 다음에 자영철 박사님까지 했죠. 네, 전 자산관리공사장입니다. 다 자리에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장영철 박사님 했죠. 정효셉 우리 박사님, 한유한 의원님, 박창경 목사님, 김태수 목사님, 박종서 위원장님, 그 다음에 주재희 대표님, 부정선거 척결시민연대 이진호 회장님, 권용세 박사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방대 기행목의 평택지회장 박정희 목사님, 또 이몽식 목사님, 윤우태 대한노인의 의왕시지회 지회장님,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내빈이십니다. 오늘 지금 발표하신 분들은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앞으로 이 선거 부정을 막는 일에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히신 분들이죠. 여러분 밝히진 않았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은 모두가 다 내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우리 내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내빈이기 때문에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오신 분들에게 귀중한 책까지 기증하기 위해서 가져오셨습니다. 경기부방대 이병세 공동위원장님 어디 계세요? 자, 이상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쳤죠? 다시 한번 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사용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꺼야 될 것 같은데. 모두 좋으니까 이번에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신데 우리 잠깐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보시고 의문이 나는 사항, 사소한 문제도 됩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 독일에서 재선거가 있었는데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뒤집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에서 문제가 됐던 거는 이 사람 수를 잘못 계산해서 투표용지를 정확하게 가져야 되는 좀 적게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투표용지를 기다리느라고 줄을 섰어요. 줄을 서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 6시가 되면은 독일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출구조사를 발표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6시 되면은 연수구 을 지역의 당선자는 민경욱입니다. 민경욱이 당선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라고 발표를 하죠. 그러면 6시 정각에 6시 현재 이 바깥에서 투표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있다면 그 방송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까지 투표한 걸로 보면 민경욱이 당선됐다네. 그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난 뭐 저기 민경욱 싫어하는데 할 필요가 없잖아. 혹은 나는 민경욱 찍으려고 했는데 찍지 않아도 됐다고 하니까 가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소한 문제, 우리가 볼 때는 사소한 문제인데 그런 사소한 문제가 지적이 돼서 이 사람들이 결정을 합니다. 근데 결정문이 참 우리가 제 입장에서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그 지방선거로 좀 부족했던 선거로 당선된 정치인들이 있다. 그 정치인들의 그 권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지키는 선거제도의 무결성이다. 선거제도가 요만큼이라도 잘못됐다면 그거는 안 된다. 물론 그 잘못된 선거로 당선돼가지고 열심히 지금 시장도 활동을 하고 있고 시의원들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한테 미안하지만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훼손됐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원칙이 훼손됐기 때문에 재선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이게 올해 초에 나온 거거든요. 네?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바로 저런 베를린에서 있었던 헌법재판소 사람들의 그런 판결이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판결했어요? 세 가지가 참 신기하고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지금 벌써 4.15 선거로 당선돼서 국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다. 그러므로 그 선거가 잘못됐다고 문제 제기를 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난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있어서 판결이 재선거 판결을 내리기가 너무 무섭다. 이런 얘기 첫 번째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민경욱은 27개월 동안 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재판을 하면서 도대체 누가 부정선거를 저질렀는지 특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제가 경찰입니까? 검찰입니까? 제가 아직도 기자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국회의원인가요? 아직도 청와대 대변인인가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걸 잡아낼 수 있습니까? 모든 증거는 피고인 선관위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특정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사람들이죠. 대법관들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이 마지막 장면, 마지막 얘기가 정말 코미디인데요. 아까 보셨지만 위에는 하얗고 아래는 파란, 그러니까 지역구 국회의원의 투표용지와 비례 투표용지가 한 장에 인쇄된 이른바 배추잎 투표용지가 발견됐습니다. 그게 제 지역구에서 하나, 다른 지역구에서 둘 해서 모두 3장이 발견됐는데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예요. 왜냐? 이 프린터를 통해서 프린트가 될 때는 하얀
종이가 하얀 종이가 전부 다 프린트가 되면 착 하고 잘라버립니다. 가위가 나가지고 쫙 하고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나간 다음에 이제 이 칙칙 하면서 초록색으로 연두색으로 칙칙칙칙 하면서 다음 장을 인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개가 한꺼번에 인쇄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잘라서 나가니까. 근데 두 개가 같이 인쇄가 됐다는 것은 여기서 프린터를 통해서 프린트한 게 아니고 어디선가 인쇄소에서 인쇄를 해왔다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발견됐는데 대법관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배춧잎 투표용지와 같은 저런 유력한 증거를 현장에 남기지 않았을 것이다. 예, 웃어준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집중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거는 뭐랑 똑같냐? 시체가 있습니다. 칼에 찔려서 숨진 시체가 있어요. 피가 막 철철철 흘러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칼이 있습니다. 피가 묻어 있어요. 그래서 혈액형을 봤더니 똑같아요. 이 죽은 사람과 거기에 묻어 있는 게 똑같아요. 근데 그 칼의 손잡이에 지문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문이 묻어 있었으면 지문을 조회를 해서 그 사람을 딱 범인으로 특정하는 게 맞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한 거냐 하면 만약에 이 사람이 실제로 범인이라면 아니 자기 지문과 피가 묻은 칼을 현장에 놓고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지문의 주인은 절대로 범인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예, 이게 너무나 속상합니다. 제가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싸운 것은 제가 다시 한번 국회의원이 되려는 것 그게 아니에요. 예, 하지만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되지만요. 저는 훼손된 자유민주주의 제도 이거를 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느냐 이거예요. 앞으로 이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할 텐데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증거를 잡았을 때 이걸 아주 호되게 혼을 내주고 1960년대는 사형시키지 않았어요. 목을 달았어요. 최인규. 그렇게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하면 죽는구나. 그래서 60년 동안은 그 공포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 제도가 지켜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토마스 제퍼슨이 얘기를 했죠. 자유민주주의라는 나무는 때때로 독재자와 애국자들의 피를 마시고 원기를 회복해야 한다. 이게 이제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내용은 그렇게 된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나무는 때때로 독재자와 애국자의 피를 먹고 원기를 회복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스스로 자라는 게 아닙니다. 위기에 있어요. 그러면 어떤 때는 애국자가 피를 흘리든지 아니면 이런 독재자나 민주주의를 해치려는 사람들을 죽여서 그들의 피를 흘리든지 해야지 자유민주주의가 원기를 죽어가다가 원기를 회복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에 꽂힌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제도를 훼손하는 사람은 크게 벌을 내려야 됩니다. 예, 사형시켜야 돼요. 예, 그래야지 자유민주주의가 살아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가 잘못돼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보셨죠. 우리 정보사령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려다가 안 되고 이러니까 그 근처에 있던 사람들 입막음 하려고 한 대여섯 명씩 막 자살하고 그런 것도 보셨죠. 그러니 차라리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해치려는 사람 한 사람을 일벌백계 하는 것이 훨씬 낫다. 네, 이거를 본 사람들의 마음이 시원해. 이게 아니에요. 너무 속상해요. 아니 진실은 있는데 진실과 정의가 실현되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 여기 윌커슨, 벤자민 윌커슨. 저는 구리성관에서부터
성교사님. 전자 개표기를 직접 봤어요. 제가 45년을 반도체 칩 설계하는 사람이에요. CPU 설계하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보기만 해도 그게 뭔지를 다 알아요. 그 속까지 다 알아요. 완전히 전형으로 만든 회로였어요. 그래서 지금 전에는 중앙선관위가 2,700명이에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왔을 때 그러니까 10몇 년 전에 한국에 다시 들어왔을 때는 선교사로 들어왔어요. 제가 기독교 선교사인데도 불구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 2,700명이 아니라 지금 3,700명이라고 그래요. 3,700명의 그 선관위 직원, 임직원 전부 다에 구족을 멸해야 돼요. 맞습니다. 네, 구족을 멸해. 왜 구족을 멸해야 되냐면 이유를 딱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친가 아버지 쪽으로 3족을 멸하고 어머니 쪽으로 3족을 멸하고 자식 밑으로 해서 3족을 멸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증조 할아버지가 빨갱이로 해서 간첩으로 사형당하고 할아버지가 간첩으로 사형당하고 아버지가 간첩으로 사형당한 놈의 아들이 지금 국회의원을 해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공산주의가 이렇게 들끓면서 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공산주의를 제대로 보라고 그랬는데 사실 내가 오늘 민경호 의원 거기 민경호 의원이 아니라 황교안 대표 거기 가서 부방대 거기 하는데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 제목이 뭐냐면 중국 공산주의자를 바꿔 선교사로 파송하는 엘리트 선교라고 그랬어요.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공산주의자도 무신론자도 바꿔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자들이 있어요. 전 세계로.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유태인과 화교와 한국인이에요. 한국인은 전 세계에 없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유태인보다 IQ가 10 이상이 평균 10 이상이 높아요. 그런데 20세기에 목숨 걸고 피 흘려서 복음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한국을 들어가지고 디아스포라는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민족들인데 한국이 시작을 해갖고 중국을 선교사의 나라로 바꿔야 돼요. 지금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았으면 이제 바꿔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시 유태인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바꾸는데 공산주의를 먼저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로만 캐톨릭 그거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범신론의 아시안들 인도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은 모든 게 다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을 뒤집고 결국 무슬림도 회개시켜서 예수 믿게 하고 유태인도 해서 전 세계를 살려야 돼요. 그거에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들을 다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는 나중에 기회를 만들어 듣기로 하고 이 시간에는 우리 이 영상에 대해서 영화에 대해서 궁금한 것만 물어보시고 자기 소견은 이따 끝난 다음에 또 시간이 있어요. 그때 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질문만 영상에 관련된 것만. 네네 말씀하시죠. 예. 제가요 이 영화를 보면서 영화에 나오는 그 말씀을 여기 녹음을 해놨는데요. 이 녹음은 법에 안 걸려요. 다 쓰셔도 돼요. 이거를 통째로 가져가서 막 뿌려도 돼요. 예, 아무 문제 예, 없습니다. 궁금했어요. 예, 그게 왜? 제가 7, 8, 7 이렇게 그룹이 있어요. 네. 거기다 들려드리고 싶어서 들려드리지 말고 이걸 가져가서 보여드리세요. 아, 방법이 그랬으면 쉬워요. 좋겠어요. 방법이 쉬우니까 네. 제가 메일로 보내드리고 다음에 네. 이
유튜브 있죠? 예. 민경욱 TV, 예. 뭐 윌커슨 TV 이런 데 들어가면 네. 이걸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만 하면 돼요. 공유. 네. 공유해가지고 아무한테나 뿌려도 돼요. 감사합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감사한 게 이게 저 투자자가 있으셨는데 투자자가 마지막 순간에 이 완성도를 높여서 국제 명화제에 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거는 저기 내가 투자한 돈을 회수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김미영 우리 VON의 대표가 그럼 그 돈은 우리가 내겠다. 대신 이거는 원하는 사람들이 모두 이 아주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나 가서 아무데나 틀으셔도 됩니다. 아무나 1년 동안에. 예.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해 주신 우리 윌커슨 박사님은 윌커슨 선교사님은 그때 이제 보셨을 때도 제가 사람들이랑 담판을 해서 들어가서 자슈아하고 우리 윌커슨 박사 선교사님 등 몇 분으로 하여금 이걸 볼 수 있게 하겠다 해서 같이 계셨습니다. 같이 계셔서 그걸 사진도 찍고 IBM의 컴퓨터 그 회로 이런 것을 설계하시는 분이니까 딱 한눈에 이게 뭐가 문제가 된다는 한눈에 보고 나중에 이제 길게 설명을 하셨죠. 저랑 워싱턴도 함께 가서 이 부정선거 싸움 함께 해주신 분이십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 저기 마이크 옵니다. 저도 전자공학 박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기술이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 자동차 번호판을 사진으로 찍잖아요. 과속이든지 신호 위반이요. 그런데 범칙금을 부과하는데 실수하는 일이 없습니다. 번호판까지 정확히 인식을 하는 기술이 있는데 이게 기계를 만들어서 오류가 나게 만들었다는 거 있잖아요. 한 가지 아쉬운 게 그거예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만들었을 수밖에 없으니까 기계 만든 회사도 범죄자로 봐야 됩니다. 그 부분이 포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우리가 과속을 하지 않습니까? 쉼 하고 달려가도 그걸 정확하게 착각 찍어가지고 너 어디 사는 누구지 해서 바로 너 범칙금 6만 원 내가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확한 이제 기계죠. 이 기계를 만든 사람들 잘못됐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한 정보도 많이 갖고 있고 우리 윌커슨 선교사님이 해주셨듯이 기계가 어떻게 되고 뭐가 잘못됐고 어떤 흠결이 있고 이런 거를 전부 다 우리 발표를 하면 수사기관에 여기서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돼요. 하지만 지난 정권에서는 그걸 전부 다 무시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 뒤에 계십니다. 유영자 씨 오셨네요. 네, 저도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박사님 말씀 주신 부분에 이어서 그 동영상과 관련해서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아날로그로 돌아가자, 수작업 수개표를 하자 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 박사님이 말씀 주신 투표부스 안에 카메라를 하나 넣으면요, 번호판 인식하는 것처럼 유권자 얼굴은 초상권 침해하지 않고요. 그러면 이중 안전장치가 되고 실시간 카운트도 되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저희가 그 투표하러 갈 때 신분증을 내지 않습니까? 그 신분증을 읽고 그 투표용지를 뽑아주는데 저는 그것도 그렇게 하면 누가 투표를 했고 안 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안 한 사람들의 그 투표를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염려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가능하시다면은 투표자들이 투표할 때 본인의 그 어떤 인적사항은 손으로 써서 내고 그러면 아무도 그걸 알 수 없지요. 근데 추가로 말씀하신 것처럼 카메라로 찍어버리면 그러면 나중에 그걸 조작해도 증거를 잡아내기가 훨씬 더 쉬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작업을 메인으로 두시고 전산을 보조로 두시는 게 이중 안전장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들은 거는 부스 안에 얼굴 안 나오고 누가 뭐를 찍었는지를 촬영하자는 말씀이죠. 예, 그렇게 되면 난리 나죠. 그거는 이제 공개 투표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용납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아까 같이 아주 그러니까 쉬워요. 뭐냐? 그 투표소에 그 투표함을 옮기지 않고 가서
거기서 한 사람이 딱 보고 읽습니다. 6번 민경욱, 아까 그렇게 읽은 거예요. 6번 민경욱 누구한테 찍었냐? 큰 소리를 읽어요. 그럼 옆에 사람이 확인을 합니다. 진짠가 이놈이 6번 민경욱이라는데 맞나? 딱 보고 자기가 확인한 다음에 들어요. 들으면 6번이라고 찍은 거를 앞에 있는 사람들이 저 카메라를 들고 쫙 있어요. 그 사람들이 찍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그럼 한 사람은 읽고 확인한 다음에 읽고 다음 사람은 확인해서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들고 그러면 그걸 보고 뒤에는 정자로 오 해서 손으로 적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아날로그예요. 일본은 어떻게 할까요? 일본은 6번 민경욱, 만약에 민경욱 그러면 6번도 필요 없이 이 지워지지 않는 연필을 다 깎아가지고 그냥 놔둡니다. 그럼 그 연필에다가 민경욱이라고 써야 돼요. 이런 순수한 아날로그를 쓴다고요. 그러면 민경욱이 아니고 민검욱이나 민경옥이라고 쓰면 어떠냐? 그건 괜찮아요. 비슷한 이름이 없으면 민경욱을 쓰려다가 잘못 쓴 거니까. 한글 모르는 사람 있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앞에 있어요. 이렇게 민경욱, 뭐 정일영, 이정민 이렇게 있어요. 그럼 그걸 보고서 이렇게 그려도 되거든요. 완전히 아날로그로 가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디지털로 가는 이유는 빨리 한다고요. 빨리가 뭐 필요합니까? 아니 한두 시간 늦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예, 그렇죠. 도둑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속함보다는 정확성이 중요하다. 이런 걸 우리가 계속 주장하면서 이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 방식으로 그쪽으로 가는 것이 정답이다. 지금 이 사람들은 심지어 그걸 뭐라 그러죠? 암호화폐 하는 것처럼 하는 걸 뭐라 그러죠? 가상화폐. 블록체인으로 하재요. 아니 아날로그로 가자니까 이쪽으로 더 가요. 블록체인이 뭔지를 누가 알아요? 그 사람들은 그게 아주 정확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 필요 없다고. 우리가 손으로 봐야 되겠어요. 우리 눈으로. 그래서 독일에서는 전자개표기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 중요한 순간을 검증할 수 없으므로 쓰면 안 된다라고 아주 나이스하게 판결을 내준 겁니다. 독일이 우리보다 못 살아서 그렇습니까? 기술이 떨어져서 그러나요? 그런 게 아니죠. 또 질문이 있으시면 잠깐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네, 시간이 그렇지. 말씀하시죠. 지금까지 고생하셔가지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 다음 총선이 내년 4월 10일입니다. 이제 10개월도 안 남았는데 그 앞으로 다가올 총선에서 4.15 부정선거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온 국민이 뭔가 움직이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우선 제가 볼 때는 우선 첫째 그 선관위가 그동안에 변화가 생기면 되는데 그 변화가 안 된다면 현재 그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부정선거를 방지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 민 대표님께서 전 우파 단체들 모아가지고 전 국민이 감독하고 부정선거가 다시는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이 사전 선거에서 대부분의 부정선거가 일어납니다. 사전 선거에서 도구가 되는 게 QR 코드입니다. 자, QR코드를 딱 보면 여기 누가 투표했는지 찾아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찾아냈어요. 이 선거 아까 나오지만 선관위에 웬 쓰레기차가 들어가더니 나와가지고 시흥까지 막 우리가 뒤를 쫓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쓰레기들을 버리고 종이를 잔뜩 버리고 갔어요. 뒤에 가서 막 찾았더니 거기에 봉투 안에 이렇게 투표용지가 찢어져가지고 딱 나온 게 발견이 된 거예요. 야 이거 진짜로 투표에 쓰이는 투표용지인데 이게 왜 여기서 발견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래가지고 우리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다음날 선관위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거는 경주의 연수원에서 투표를 한 누구누구의 투표용지입니다. 근데 이게 비례대표 용지가 뭐 잘못돼가지고 두 개를 찢어서 다시 우리가 준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건 QR코드밖에 없었는데 딱 특정해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QR코드를 보면 사전투표에서 그 투표용지가 누구 건지를 알 수 있어요. 누가 찍었는지. 1. 2. 만약에 그게 누구 기표
투표를 한 투표용지였다면 그게 민경욱을 찍은 거였다면 윌커슨 박사는 민경욱을 찍네 라고 나온 거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QR코드를 보면 누가 찍었는지를 알 수 있고 기표한 걸 보면 누구를 찍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이거는 비밀 투표의 원칙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그거를 헌법소원을 했어요. 제가 헌법소원. 이거는 현행 법에 따라서 QR코드를 있는 채로 집어넣는데 그렇게 되면 1.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를 알 수 있다. 왜? 이게 전자개표를 하면서 다 지나가는 거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동차를 찍듯이 플레이트를 찍듯이 한 장 한 장이 디지털 이미지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장된 걸 보면 누가 누굴 찍었네 이거를 다 알 수 있어요. 다 알 수 있다고요. 그게 이제 하나고 두 번째는 이 당일 투표는 일련 번호 짝 찢어가지고 일련 번호를 따로 삼각형인 거를 따로 보관을 합니다. 나중에 일련 번호 삼각형 요만한 쪽지를 계속 세면은 몇 명이 투표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QR코드는 없이 그냥 다 집어넣으니까 몇 명이 투표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 수만 장을 집어넣어도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 투표소에서 몇 명이 투표했는지 알지 못하니까 수만 표를 집어넣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소원을 냈어요. 헌법소원은 첫 번째 비밀 투표의 원칙을 침해한 거니까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심의 중입니다. 만약에 이게 땅땅땅 위헌이다 라고 9월까지 땅땅땅 하고 나면은 QR코드가 사라집니다. 아니면 QR코드를 찢어야 돼요. 1이 그거고 2는 지금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국힘당의 행안위 간사를 만났습니다. 간사를 만나서 지금 선거법을 고쳐야 되는데 이번에 또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걸 그래 고쳐줄게 이렇게 할 리가 만무하죠. 안 하죠. 그러니까 법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뭐를 해야 되냐? 법은 멀쩡한데 시행 규칙으로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투표용지에는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는 표식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QR코드 같은 거 있으면 안 돼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막대 모양의 바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법에 정해져 있고요. 법에. 근데 시행 규칙에 QR코드는 2차원 바코드이기 때문에 사용해도 된다. 이따위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못하게 하는 거죠. 법을 고치지 않아도 이상한 시행 규칙을 전부 다 법에 맞게 바꾸는 것. 이렇게 하도록 제가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펼쳐지면 QR코드는 없어지고 그게 바코드로 바뀌든지 아니면 그것도 이렇게 일련 번호로 바뀌어서 이렇게 찢는 거예요. 찢어가지고 보관을 한다면 몇 명이 투표를 했는지 알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부정선거는 어디서 나왔다? 대개는 사전투표에서 나왔다. 사전투표는 전부 다 QR코드가 붙어 있었다. 근데 QR코드를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하라고 하면 고쳐야 돼요. 그런 게 된다면 부정선거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두 개죠. 하나는 헌법소원, 하나는 이제 규칙을 바꾸는 것. 세 번째는 이영하 목사님이 곧 진행하시겠지만 우리들이 알고 있는 축적된 노하우로 부정선거를 막는 최전선의 감시자로 이번 선거에도 들어가서 봐야 돼요. 이번 선거에도 들어가서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막는 게 아니고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주범 역할을 한 게 선거관리위원회다. 이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됐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전에는 주눅이 들어가지고 저 사람 경찰도 내쫓고 그러니까 저 사람 힘 있는 사람 모양이다. 알았어요. 이러면서 가는 게 아니고 당신 지금 뭐라 그래서 당신 아들 어디 있어? 같이 근무하는 거 아니야? 뭐 어디서 소리를 치고 야단이야? 당신들 1급이 지금 21명이라며? 3,000명에 21명이나 1급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무슨 헛소리야? 하고 우리가 이제 야단을 칠 수 있죠. 그렇게 대항하면서 하면 지난번보다는 부정선거 반드시 이 사람들은 부정선거를 저지르려고 합니다. 왜냐?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르면 몰라도 아는 걸 어떻게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네들이 지면 죽는데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결심을 하고
이제 저 부정선거에 끼어들 겁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라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대로 목숨 걸고 부정선거를 막아야 돼요. 우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막아야 돼요. 왜냐? 이번에도 이 저 원내 소수당으로 전락하면은 5년 말짝 꽝입니다. 대통령께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당내에서도 잘려요. 당내에서도 이거 뭐 이 사람 뭐 별거 아니네 이래가지고 당내에서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당이 난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한동훈 이런 똑똑한 사람들이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고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으면 우리한테 물으면 되죠. 윌커슨 박사님 같은 분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선교사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저한테도 와서 물어보고 황교안 대표께 가서 뭐 물어보고 이영하 목사님 같은 분께 여쭤보고 그러면은 그 부정선거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 이제 곧 우리는 그 저 교육을 시작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요. 대통령 선거 때 제가 저기 참관인으로 나갔었거든요. 네. 참관인으로. 그런데 그 몰표가 막 나오는 걸 사진을 찍었어요, 제가요. 네. 그랬더니 선관위인들이 쫓아와가지고 못 찍게 막고 네. 못 찍게 막으면서 퇴사시키겠다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시끄시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 보셨을 거예요. 안 보셨나? 네네 그래서요. 예, 그래가지고 투표 나갔어요. 마지막에는 제가 네. 그 사진 못 찍게 해요. 사진 찍으면 안 된다고 막 말려요. 그럼 그거를 이제 우리가 조직적으로 거기에 맞설 수 있는 근데 그 사진 상황에 찍으면 안 되는 건가요? 찍어줘야 되죠. 우리가 강제로 들어갔는데 찍어야 돼요. 그거 말이 안 돼요. 저 뒤에요. 저 뒤에. 당과 정부에서 이거 인지를 하고 있지요. 아 그런 말씀이군요. 당과 당과- 당은 말씀드렸지만 네. 제가 들어가서 그 당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네. 근데 당에 제가 한 사람을 제가 이제 설득을 시켰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 제 친구인데 네. 이만희 의원이 하는 얘기가 야 경호가 내가 가서 얘기하니까 나를 너처럼 또라이라고 알더라 이래요. 근데 자꾸 한 사람씩 이해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 멀쩡하던 사람이 왜 민경이랑 똑같이 또라이가 되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당이고 당과 정부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헌법 소원이 있죠. 헌법 소원을 위해서는 많은 그 문건들이 들어가야 돼요. 저희들이 만드는 그 서류들이 들어갑니다. 서류들이 들어가면 그 서류를 법무부 장관한테도 보냅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그 들어가는 서류들의 부정선거의 사례, 부정선거와 관련된 것들을 많이 우리가 써서 들어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실시간으로 한동훈 장관의 책상 위에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니까 압니다. 대통령도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많은 일 가운데 지금 우선순위로 볼 때 혹은 지금 그 어떻게 해야 되는 그 순서로 볼 때 우선순위라기보다는 하여간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걸로 볼 때 부정선거 문제는 일단 다음 40 총선에서 이겨서 원내의 다수석을 차지한 다음에 그때 밀어붙여야지 이 진상을 파악할 수 있다. 지금 하면은 걔네들이 방해를 하고 그래서 못한다. 아마 이렇게 생각한다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편에서 생각을 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선의 결과를 지금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게 문제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맞아요. 사전 투표 없애야 되고요. 다음에 전자개표 없애야 되고 QR 코드 없애야 돼요. 이 세 개를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도장 있지 않습니까? 이 도장을 찍는 게 지금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으면 자기 집에 장롱에서 자기 도장 가져서 찍어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그걸 다 만들어줘요. 만들어서 그 사람이 안 해도 다른 사람이 와서 계속 찍어. 심지어 이건 안 찍어도 돼요. 왜? 그걸 전부 다 프린트를 해가지고 와요. 그러면 안 돼요. 이제 그것도 바꿔야 된다. 예, 또 누가 하시려고 그러죠?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예, 저쪽 먼저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하시고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간. 지금 하시면 돼요. 예. 마이크.